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홈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CCTV를 의미하죠. 하지만 설치하지도 않은 KT 홈캠의 설치 비용과 사용료가 3년에 걸쳐 납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실까요? 충남 서천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통신사 KT에 홈캠 설치를 신청했던 노데이지 씨. 하지만 현재 노 씨의 집에는 KT의 홈캠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의 가정용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KT 현장 직원이 설치를 위해 노 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빠뜨린 부품이 있어 곧 설치해주겠다고 한 뒤 일주일이 넘게 오지 않아 결국 다른 회사 제품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노 씨는 직원이 두고 간 홈캠을 가져다주며 취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월 홈캠 사용료의 명목으로 1,560원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KT 측의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제가 문책을 좀 당합니다. 그 책임자분도 자기도 피해가 간다. 그냥 하나 더 달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럼 일주일 안에라도 왔어야죠. 기계를 갖다 드렸는데, 그리고 다른 데서 사설업체에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또 설치하는 건 낭비잖아요. 하지만 다음 달인 9월, 이번에는 한 달 사용량인 9,88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화가 난 노 씨가 또다시 찾아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해당 직원을 비롯한 책임자는 노 씨의 집으로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10월에도 마찬가지로 9,8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홈캠의 박스조차 뜯지 않았음에도 기계 임대료를 비롯한 사용료가 납부된 것을 본 노 씨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롱당한 느낌. 예, 그때는 이제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 이제 막 그때는 좀 언성이 오고 갔어요. 서류도 줬고 지금 몇 번째 이러잖아요. 그래서 100% 됐다고 했는데 저번 달에 됐다 그러고 저번 달에 됐다 그러고 이번 달에 됐다 그러고 왜 사람을 이렇게 지금 장난치느냐고 막 고소하겠다 그러고 당장 처리하라고 그러고. 총 4번을 방문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노 씨는 새로운 통장을 발급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난 지난달까지도 사용료가 납부됐기 때문입니다. 노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20여만 원. 총 4번을 찾아가 항의하고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고객센터를 비롯한 담당 관계자와 통화하기를 수차례. 담당 관계자는 결국 해당 직원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0월 26일자로 36개월 납부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3일 오전 노 씨에게 전했습니다. 10월 26일 일로 해서 25만 8,900원을 입금시켜드렸네요. 이게 36개월 빠져나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노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고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화국 재미로 찾아간 나는 들러리일 뿐이었어요. 처음부터 해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 8월 달에 기계 갖다 줬을 때 첫 달부터 나에게 36개월 빠져나갈 돈을 차라리 사모님 돈으로 드릴 테니 통장에 드릴 테니 해지는 문책을 당하니 요 돈 3년 동안 넣어주겠다. 그랬다면 내가. 이에 KT 관계자이자 담당자는 직원과 노 씨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장 직원이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화를 줬다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말합니다. 직원이 교통협박 설치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사모님이 교통협박 설치했다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그 당시에 좀 차이가 있었잖아. 우리나라 사전에 설치가 뭔데요? 어디 벽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가야 설치잖아요. 그럼 달아도 안 늦게 오면 또 전화 주셔가지고 빨리 왜 안 오냐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희 기운이 또 금방 달려갈 텐데 또 아마 사모님하고. 예예.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당연히 설치를 안 했으니 명함을 못 받았죠. 뿐만 아니라 KT를 믿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했다면 일이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근데 사모님도 KT라는 회사를 믿고 먼저 KT에서 이 내용을 좀 정치적 알아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먼저 또 급해가지고 분장도 먼저 가고 이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진 거죠. 이에 노 씨는 현재 KT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해당 직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에 민원 접수한 상태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노 씨는 이번 일로 KT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특히 서천은 이전에 있었던 출장소마저 사라져 가까운 부여 지점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화를 할 때마다 다른 지점에서 받아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담원마다 다른 응대를 하는 등 KT의 매뉴얼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어 보도합니다. 노대이지 씨는 이번 일로 KT 고객센터인 100번에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할 때마다 각기 다른 지점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탓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100번 전화하면 군포, 경기도, 부산, 홍성, 부여, 대구 아무 데서나 받아서 이런 과정을 수차례 30분 넘게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엉뚱한 대답만 돌아와요. 이 같은 이유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가 연결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가까운 곳에서 받지 않으면 받는 다른 지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노 씨는 수차례 전화한 끝에 우연히 서천과 가까운 부여와 연결돼 담당 관계자의 직통번호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부여에서 받으니 그분이 부여로 속해 있는지는 그때 알은 거죠. 그래서 연락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럼 부여와 연결이 안 되셨다면 지금도 전화하고 있어요. 수십 곳을.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 항의하며 담당 관계자에게 호소했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포, 경기도, 홍성, 서울, 부산에서 다 연락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상담원마다 각기 다른 응대도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납부된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 한 상담원에게 문의하자 자동이체 이전의 납부 방식은 지로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력이 없었던 부분이 그 앞전에는 기로로 납부하신 걸로 확인되기요. 그래서 하지만 곧이어 걸려온 전화에서는 방금 안내받은 내용과 정반대의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따로 기로로 입금한 적이 전혀 없으신 때문에 상대방 통장에 인출된 거 맞으고요. 따로 가상으로 입금하신 적이 없으세요. 기로 입금하시거나. 이러한 응대는 직통번호로 안내받은 담당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월부터 통장에서 납부됐다고 응대하다 확인해보니 9월과 10월도 포함된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달 중구서부터 고객님 통장에서 나갔어요. 아니라니까요. 9월 26일 날 2달째 빠져나갔다니까요. 예, 9월달하고 10월달도 빠져나갔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8곳이 다 엉망인 답변을 하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이제 중구 번호라 했는데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중구 번호가 이제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에 노 씨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관계 담당자는 이와 같은 각기 다른 응대의 이유는 청구번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9월달, 10월달에 빠져나가는 KT 그 중구번호가 있습니다. 중구번호하고 그다음에 11월달 이후도 중구번호가 달라서 그래요. 9월달, 10월달도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 걸 나오네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안내받기 위해 문의하는 통신사 고객센터.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점의 직통번호 공개를 비롯한 매뉴얼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일 보령시에서 임업과 양봉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양봉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양봉산업 관련 부처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 공유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밀원수 정책 소개, 양봉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 우리나라 주요 밀원식물과 앞으로 연구 방향, 충남 현황 및 밀원수 확대 조성 계획, 밀원수 시범단지 조성 현황 등을 발표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꿀벌 산업은 충남이다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각인되도록 벌꿀 채취용 밀원숲 조성 확산을 선도해 산림산업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밀원수 시범단지가 조성된 보령시 성주면 일원을 찾아 밀원자원 및 양봉 관련 연구자들과 양봉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밀원수 시범단지는 올해 아카시나무, 온나무, 백합나무 등이 약 9만 본이 조림돼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양지사는 지난 3일 충남 최고 선수단과 육상, 근대 5종, 태권도, 인라인 롤러, 마라톤 등 5개 종목 200여 명의 선수들이 훈련 중인 논산 공설운동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선수들과 전국체전 상위권 달성을 다짐하며 조깅을 한 뒤 특별 훈련비를 전달했습니다. 양지사는 선수 여러분은 충남과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가고 있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대회까지 후회 없이 준비하고 거침없이 도전하길 220만 도민과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4일부터 7일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올해 전국체전에는 2만 5천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며 충남에서는 선수 1,214명과 임원 440명 등 1,654명이 종합 5위를 목표로 출전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속도를 올리며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7일 오전부터 서해안에 강력한 비바람을 몰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충남 서창군은 해안가에 위치하는 만큼 특히 장항, 신항 등 해안 지역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가을 장마에 이어 가을 태풍 링링이 점점 빠르게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 링링은 특히나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성장한 링링은 2010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곤파스보다 강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입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이 7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서해안으로 상륙해 하루 강수량 50에서 100mm가량, 많게는 150mm 이상의 강한 비와 최대 순간 풍속 140k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원합니다. 9시 15분 사이에 우리 충남 서해안을 지날 걸로 보이는데요. 대충 그 당시에 중심 기압이 960에서 965헥타파스칼 정도 되고 중심 바람은 시속 약 140km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되고요. 내일 현재 예상 강우량은 보통 100에서 150mm, 50에서 100mm 가량, 그리고 많은 곳은 150mm 가량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아울러 기상청 관계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 주변 축대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시설물 같은 것은 사전에 단속을 해서 바람이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밀감감 같은 거 특히 잘 치우시기 바라고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배수로 정비 같은 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서청구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와 1일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했고 해안 지역 관리를 위해 어항, 어선 및 포구 해안시설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어선 관련해서는 설치된 어구 어망에 대해서 철거를 지도했고, 그리고 소형 어선 및 낚시 어선에 대해서 육지 이동 조치 및 결박에 대해서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이랑 지도를 계속 이 밖에 군은 태풍 대비 중점 사항으로 저수지, 제방 및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 산사태, 폭우 등 홍수 관리 대책, 공사 현장 및 위험도로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고 방송, 재난 문자 등을 실시해 군민에게 태풍 행동 요령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준 이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동안 서천군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315명의 이장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표창장을 수여하며 계속해서 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들 애쓰시는 덕에 안전한 서천 그리고 그런 대로 활력을 찾아가는 그런 군이 되어가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박래 군수는 지난 5월에 치러진 도민체전과 관련해 각 읍면 이장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장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 5월달 도민체육대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했는데 걱정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송화봉송도 준비해주고 마을 주민들 밤 12시, 1시까지
한 번도 사고 없이 최고의 정성 들인 체육대회였다. 이런 후에 평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감사하고 두고두고 우리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천군이 700억 원을 목표로 잡았던 올해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달성했다며 올 연말까지 정부 공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1,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공모 사업이 저들 지금 목표를 약 700억 잡았는데 벌써 700억이 달성이 됐습니다. 엊그제 서천 농촌 활성화 사업 200억 규모인데 그것까지 이렇게 확정돼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가면 1,000억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듯 마을 이장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정 분야에 적극 참여해 충남도 시군별 위임사무 수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이 충청남도 위임행정 최우수군으로 4번째 연속 받았습니다. 한 번쯤은 잘 돼서 받았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이장님들이 정말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행정 분야에 참여해 주시고 거들어 주셔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군수는 새로 건립될 군청사 장소 선정 등 각 읍면의 큰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역시 이장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청사를 새로 짓는 걸 포함해서 서천읍 내에 5만 평의 도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우리 서천군 제일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다 우리 이장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장소도 정해 주시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노군수는 이장들에게 서천군을 대표하는 이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간의 우위와 결속을 다져 마을 간 정보 교류는 물론 나아가 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헌장 낭독과 일본 규탄 결의문 낭독, 모범 이장 표창장 수여 등이 진행됐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의용소방대원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4일 서천국민체육센터에서 2019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술을 경연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 13개 읍면의 의용소방대 전대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2019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이번 대회는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천소방서와 서천군의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소방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의용 공공의 단체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더욱 발견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술 경연대회 장에 모였습니다. 또한 김진현 회장은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의미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 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간 동료 대원 여러분이 가까운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시고 대원의 화합과 협동심을 보충함은 물론 여러분 모두가 재미있고 신명나는 의미 있는 경연대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진 격려사를 통해 최장일 서천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소방조직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소방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의용소방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소방조직을 더욱더 공고히 해주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선의의 경쟁과 침묵이 공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경연대회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총 3부로 1부 개회식, 2부 소방호수 끌기를 비롯한 기술 경연, 3부 화환마당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는 오는 2020년 충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에 대규모 체험파크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서천구는 지난 5일 대규모 체험파크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1년에는 VR, AR 해양레저 교육장과 e스포츠 체험센터가 갖춰진 춘장대 해수욕장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해양체험파크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76억 7천만 원으로 현재 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구는 올해 12월까지 19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로를 개선하고 춘장대 해수욕장 활성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 종합안내소와 중앙광장을 리모델링하고 풍차와 바닥분수를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왕벚꽃나무 104주를 식재해 가로수를 조성하고 6월에는 12,449제곱미터 규모의 아스콘 포장 공사를 완료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의 해수욕장 관광의 불편함을 덜어낸 결과 지난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27만 8천여 명의 관광객이 춘장대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달부터 신규 등록하는 승용차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됩니다. 신규 등록 차량 중 일반 승용차와 렌터카만 해당되며 일반 사업용 택시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전기자동차 등은 7자리 번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2019년 말에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등록번호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등록번호 용량 문제를 해결하고 번호판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으로 총 2억 1천만 개의 등록번호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새롭게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은 3자리의 숫자, 한글, 4자리의 숫자로 구성됩니다. 개편된 번호판은 이달인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 개편을 원하거나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 소유자 보호 등 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자동차 소유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이나 인근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 후 서류 접수, 등록면허세, 번호판 가격을 납부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구는 지난 4일 서천특화시장에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장항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논산센터,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서천특화시장 지역선도형 사업단과 함께 추석맞이 대청소와 가격 원산지 표시제,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농수산물, 제사용품 등의 가격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호소했습니다. 서천군 발사모회는 지난 8월 매주 화요일마다 판교면 행복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 마사지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발사모회는 노안으로 걷기 불편하거나 무릎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혈액순환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사랑과 정성 가득한 손길로 발 마사지와 말벗을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천군 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2019년 민관협력 특화사업으로 치매 예방 공예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예방 공예활동 프로그램은 서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여가 활용을 통한 사회적 고립 방지, 노화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오는 10월 2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도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활용되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